이혼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남편은 아직도 저보고 너무하다는 소리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남편이 더 크게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하면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남편은 이런 일로 이혼하면 세상에는 이혼 안 하고 살 사람들이 없을 거라 말을 하지만 저는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쌓여있던 서운함이 이번에 폭발한 거라서요. 단순하게 딱 하나의 일이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직장 때문에 집을 나와 타지에서 살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단순히 직장 때문에 정착하고 살게 된 거라 주변에 아는 친구도 없고 마음 붙일 곳 없이 살다가 서로를 만나게 되면서 빠르게 친해졌었죠. 둘 말고는 의지할 곳 없는 곳에 살면서 2년의 연애 기간 동안 거의 매일 만났어요. 연애 기간 2년이면 결혼을 생각하기엔 조금 빠른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어차피 그때 당시에도 서로의 자취방을 들락거리면서 어느 정도 같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차피 이렇게 지내는데 정식으로 결혼하고 한 집에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당시에 제 생각과 남편의 생각이 똑같았고 몇 달 후에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연애 2년 조금 넘었을 때 결혼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나서 3개월 만에 서둘러 결혼할 수 있었고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달라진 점은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시댁 도움을 받아 자영업을 시작했다는 점 하나인 것 같아요. 직장인 월급 뻔하니 늦기 전에 뭐라도 한번 해보라고 하시면서 시부모님이 갖고 계신 시골 땅을 팔아서 현금 1억을 밀어주셨어요. 그 돈과 남편의 퇴직금으로 작은 프랜차이즈 돈가스 집을 차렸고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남편의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로 남편이 가게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순이익은 얼마나 남았는지를 전혀 제게 공유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처음 가게 오픈 준비를 할 때 남편은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합쳐서 같이 장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받은 돈으로는 15평 정도의 매장을 차리는 것이 고작이었고 홀장사를 하기엔 부족한 넓이였거든요. 여기 점심에 직장인들 많이 찾아온단 말이야. 당신이 돈을 조금 보태면 매장도 넓게 하고 홀에 테이블도 더 많이 놓을 수 있어. 어차피 홀에 직원도 하나 더 필요한데 당신이 같이 나와서 일하면 좋잖아. 하지만 제 생각은 남편과 완전히 달랐는데 이 동네 상권 자체가 점심시간에만 반짝하고 저녁에는 매출이 나오지 않아요. 다들 타지에서 직장 때문에 이주해온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손님은 거의 없어서 저녁 시간에는 술집이나 고깃집만 손님이 좀 있고 나머지 매장들은 썰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매장을 작게 하고 배달 장사를 많이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저보고 같이 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일단 남편에게는 자영업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나라도 직장을 다니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어야 할 것 같다고 대답을 하고 거절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부부끼리 같이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불편한데 작은 돈가스 가게에서 하루 종일 둘이 붙어 있고 퇴근하면 집에서도 붙어 있어야 하니까 정말 많이 답답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좋아서 결혼을 했다지만 이 정도로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면 작은 일에도 다툼이 생기거나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과 동업을 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죠. 결혼하고 1년 동안 커다란 사건이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같이 살아보니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당연히 신혼 초반에는 그런 다른 부분들을 맞춰가야 하고 연애할 때는 미처 몰랐던 새로운 면을 많이 보게 되었지만 대부분 이해하고 제가 양보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서로 양보해야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참고 사는 게 맞는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이 조선시대나 쌍팔년도 시대가 아닌데 왜 남편은 전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저는 사소한 거 하나까지 남편 취향에 다 맞춰주며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따지고 보자면 별일 아닌 것들이고 남들이 볼 때는 뭘 그런 걸 가지고 기분이 나쁘냐 할 수도 있는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게 쌓이니까 마음에 앙금이 계속 남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는 탕수육을 먹을 때 절대 소스를 부어서 먹지 않고 튀김을 따로 바삭하게 찍어 먹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많이 먹는 편도 아니라서 남편이랑 짜장둘에 탕수육 하나를 시켜 먹으면 저는 탕수육을 많아야 5점 정도 먹을까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한번 묻지도 않고 소스를 부어버리더라고요. 아니, 나는 찍어 먹는 거 좋아한다니까? 왜 나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 맘대로 부어버리는데? 정 부을 거면 나 먹을 거 몇 개만 빼주지. 어차피 얼마 먹지도 않는데. 라고 투덜거리면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유난 떨지 말고 그냥 먹으랍니다. 기껏 해봐야 몇 점 먹지도 않으면서 부어 먹으면 어떻고 찍어 먹으면 어떻냐고 하는데 그게 아내한테 할 말인가 싶어요. 돈가스도 마찬가지로 자기 맘대로 소스를 확 부어버리고 냉면을 먹을 때도 제 그릇에 겨자와 식초를 맘대로 뿌려버립니다. 내 건 내가 할 테니까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나도 한 젓가락 먹을 건데 맛있게 먹어야지. 너는 맛을 모른다니까. 그냥 내가 해주는 대로 먹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화장실 변기 뚜껑을 내려놓고 물 내리라고 결혼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고쳐지질 않습니다. 솔직히 너무 더럽고 이제는 같이 화장실 쓰기도 싫어질 정도예요. 남편이 쓰는 컴퓨터 책상 위에는 코 풀어놓은 휴지가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청소할 때 제가 몇 번 치워준 적이 있는데 전혀 달라지는 모습이 없어서 이제는 저도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나중엔 하도 쓰레기의 양이 많아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지 자기 방으로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인간과 1년째 큰 싸움 없이 양보하며 살아오고 있었는데 남편과 제 취향 중에 가장 크게 갈리고 타협이 되지 않는 건 라면이었어요. 남편은 면을 극단적으로 덜 익은 상태로 먹는 걸 좋아하고 그게 꼬들꼬들해서 맛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먹어봤더니 면도 거의 안 익었고 씹을수록 밀가루 냄새가 풀풀 날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저는 조금 더 익혀서 살짝 면이 불기 직전 상태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끓여 먹어야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속이 편합니다. 그럼 남편이랑 제가 같이 라면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냄비를 2개 올리고 아예 처음부터 두 사람의 라면을 따로 끓입니다. 솔직히 설거지도 2배고 귀찮기 때문에 한 냄비에 끓여서 남편 것만 따로 빼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남편은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국물에 다 풀어버린 상태를 좋아하고 저는 계란 없이 깔끔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도저히 같이 끓일 수 없더라고요. 진짜 라면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도저히 남편 취향에 맞춘 라면은 먹고 싶지 않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라면을 정말 좋아하지만 건강 문제로 주말에 한 번 정도만 라면을 먹곤 하는데 그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라면을 먹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제가 남편 스타일대로 먹어봤더니 너무 맛도 없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았고 남편도 제 스타일대로 한번 먹어보더니 면이 다 불어터져서 못 먹겠답니다. 그래서 항상 일요일 낮에는 남편과 제가 따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물론 냄비 2개로 끓이는 건 남편이 아니라 늘 제가 하는 일이었죠. 평소처럼 냄비 2개에 물을 올려두고 라면과 같이 먹으려고 김치를 썰어 담으려다가 손가락을 크게 베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베어서 병원을 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주말이기도 하고 소독하고 밴드로 잘 묶어서 지혈을 했더니 다행히 피가 먹긴 하더라고요. 한참 호들갑을 떨고 나서 다시 점심은 먹어야겠는데 제가 손이 일해서 저 대신 남편이 라면을 끓이러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점심 준비는 내가 할게. 당신은 손 다쳤으니까 그냥 누워있어. 손은 다쳐서 아프고 짜증났지만 다치고 났더니 남편이 모처럼 저를 배려해주는구나 싶어서 고마웠습니다. 피는 멎었지만 다친 손을 머리 위로 들고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한참 후에 남편이 식사 준비가 다 되었다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주방으로 갔더니 식탁에 2그릇의 라면이 놓여 있었고 저는 한눈에 봐도 이 라면은 한 냄비로 끓인 라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면부터 꼬불거리는 모양이 제대로 풀어지지도 않은 남편 취향의 꼬들면이었고 국물에 계란을 넣자마자 휘휘 풀어버려서 온통 국물에는 풀어진 계란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평소 라면을 끓이면 남편 취향 제 취향을 항상 고려해서 끓여줬는데 어떻게 단 한 번 내 취향을 맞춰줄 생각을 안 하는 건가 싶어서 빈정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손 다친 와이프를 위해 끓여준 게 어디냐 싶은 마음에 불만 없이 그냥 먹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먹으려고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는데 면이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거의 생면에 가까운 덜 익은 면이라서 도저히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기분이 정말 나빴고 나는 지금까지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며 살았는데 고작 이 라면 하나를 내 취향 맞춰서 안 끓여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서러운 마음이 확 올라왔습니다. 안 그래도 아픈데 라면 하나 제대로 안 끓여주는 남편이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아, 나는 꼬들면 싫어하는 거 알면서 그리고 라면에 계란 푸는 거 싫어하는데 왜 한 번에 다 같이 끓였어? 나는 면이라도 조금 더 익혀 먹어야겠다. 이야기하고 냄비를 찾아 꺼내려고 했더니 뒤에서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냥 대충 먹으면 되는데 면이 꼬들꼬들하건 계란을 국물에 풀건 굳이 그걸 따지면서 유난 떠는 이유를 모르겠대요. 칠칠 맞게 손 다쳤다고 해서 기껏 내가 라면 끓여다 바쳤더니 먹기 싫다고 들고 일어나냐? 나 같으면 대충 먹었겠다. 그 말에 저도 참아왔던 인내심이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참고 먹어? 너가 참고 먹긴 언제 참고 먹었는데?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나한테 맞춰준 적 있어? 본인은 지금까지 저한테 한 번도 맞춰주려 노력조차 해본 적 없으면서 제가 라면 좀 더 익혀서 먹겠다고 했더니 저렇게 인상 쓰며 정색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3년 동안 라면 한 번 저한테 끓여준 적 없어요. 그때가 손 다쳐서 처음 자기 손으로 끓인 라면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전부 제가 양보하고 잔소리도 안 하고 살았더니 본인이 받는 배려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요구하는 건 유난 떨어대는 진상짓인가요?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저한테 주면 주는 대로 먹을 것이지 장모님이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버릇이 없다며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모욕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순간 뭘 잘못 들었나 싶어서 너 지금 뭐라고 했냐고 우리 엄마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오냐고 따졌는데 남편은 반성하는 기색 하나도 없이 끝까지 자기 할 말 다 했습니다. 너가 집안에서 외동딸이라서 오냐오냐 자라서 그래. 라면 같은 건 그냥 먹으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못 먹겠다고 유난이야?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그럼 반대로 내가 라면 먹는 것처럼 푹 익혀서 주면 좋겠냐고 남편한테 물었더니 그건 맛없게 먹는 방법인데 자기가 굳이 왜 그렇게 먹어야 하냐고 뻔뻔하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벽창호가 따로 없고 이렇게 눈꽃만큼의 배려심도 없는 인간이랑 내가 결혼하고 1년이나 같은 집에서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어쩐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사람이 발전하는 모습이 없다 싶었는데 남편은 저한테 배려해주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너 같은 인간 비위 맞추면서 더는 못 살겠으니 이혼하자 했고 이혼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혼자 어이없다는 듯 웃다가 지갑이랑 차키만 챙겨서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저희가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살던 자취방이 거실 하나, 큰 방, 작은 방까지 있는 빌라였기 때문에 원룸에서 살던 남편이 제 집으로 들어와서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랑 회사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까지 전부 돈가스 가게 차리는데 다 집어넣었는데 신혼집이고 뭐고 얻을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 집에서 시작하게 된 건데 저희가 이혼하게 되면 남편만 쫓아내면 그만이었죠. 결국 집 나간 남편은 그날은 어디서 잤는지 들어오지 않았고 다음날 낮에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오길래 그냥 받지 않고 내 집에서 짐 빼서 나가라고 문자만 보냈어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집에서 남편 옷이나 물건들이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겨우 라면 하나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진짜 꼴도 보기 싫고 솔직히 다시 시작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단순하게 먹는 라면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혼한 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작 그 작은 라면 하나조차도 저를 생각 안 하고 자기 맘대로 끓여버리는 남편에게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 절차 마무리하자고 몇 번 카톡을 넣어놨는데 아직 읽지도 않고 답장이 오지도 않았네요. 그렇게 집 나가서 어디서 뭐하고 다니나 확인해봤더니 처음 며칠은 돈가스 가게에서 잠을 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가게 문도 안 열고 가게에서 잠을 자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자기 부모님 집으로 내려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혼당하기 싫어서 도망을 가버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우리가 합쳐서 살 일은 없을 것 같고 저런 이기적인 인간이랑 결혼해서 살았던 제가 한심할 따름이에요. 며칠 전에 집에 남아있던 남편의 짐들을 전부 착불 택배로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시부모님한테 전화가 와도 전부 받지 않고 있고 그저 빨리 끝내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